전기차 타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이 차는 아직 전기차로 안 나온 거야? 이런 차가 전기차로 나오면 무조건 살 텐데, 이런 생각이요. 실제로 전기차 누적 판매량을 보면 이렇게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미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가 20만 대를 넘어섰고, 현대차도 이에 따라 친환경차 판매 목표를 높게 설정해 놓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전기차 종류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내연기관차 종류가 전기차보다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소렌토, 카니발, 셀토스, 팰리세이드 뭐 이런 차들도 전기차로 만들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트라제나 카니발 같은 차들을 LPG차로 개조해서 타던 시절이 있었죠. 기름값도 절약하고 디젤차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DPF 장치를 달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LPG차로 개조해서 타는 차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LPG 화물차 구매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지만 옛날에는 LPG 엔진 개조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솔린차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으니까 저공해 조치 차원에서 지자체 단위로 보조금을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어차피 친환경 차가 많아져야 한다며,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는 디젤차는 죄다 퇴출 대상이다. 그러면 차라리 노후 디젤차들을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전기차 개조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목포, 영암, 해남군 일원을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는 개조 전기차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2년 동안 국비 93억, 지방비 40억, 민자 26억, 총 15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 개조업체 9개 기업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 포함 3개 연구기관을 합쳐서 총 12개 기업하고 기관이 참여하고요. 전기차 개조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걸 실용화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관련 법 같은 것들을 모두 바꾸거나 개정해야 하고 여기에 들여야 하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 같은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특구 내에서는 규제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하고 개발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법 같은 것도 제안하고 고민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전기차 개조 관련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2019년부터입니다. 이때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창기 국토부 첨단 자동차 기술 과장은 현재 국토부는 노후 내연기관 자동차를 개조할 때를 대비할 핵심 안전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 화물차 개조 전기차 보급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만 언급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을 지원하고 허용할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화물차 기반 개조 전기차 산업 가능성만 언급하고 일반 승용차 개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러면 어떤 게 걱정되나요?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디젤차를 디젤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연구를 성공했습니다. 이게 국토부가 내준 과제라서 연구를 진행한 건데요. 연구는 성공했는데 정작 관련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거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상용화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기껏 하라는 대로 해서 연구하고 성공했는데 정작 연구하라고 지시한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니까 필요 없는 연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연구는 상용화가 현실이 돼야 가치 있는 연구가 되는 거니까 연구진들은 얼마나 허탈하고 답답하겠어요. 카이스트에서 개조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신차 위주의 전기차 전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 운행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전환해서 보급을 촉진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카이스트가 마츠다 RX-7 개조 전기차, 모닝 개조 전기차를 같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방도시를 자유특구로 지정했다는 건 아직 관련 법 같은 게 완벽하게 개정되지 않았다는 소리이기도 한데 어쨌든 실험과 연구가 진행 중이라 연구 이후에 상용화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자유특구에서는 모터, 배터리, 프레임 보강으로 인한 중량 변화, 주행 안전성 이런 것들을 실증할 겁니다. 전남에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2030년까지 개조 전기차 시장 규모가 국내 시장만 7,400억, 동남아 같은 수출 중고차, 클래식카나 캠핑카 같은 것까지 포함하면 6,150억, 총 1조 3,55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잘 성장시키면 국가 기반 사업이 될 수 있고 더 넓게 보면 대기업이 기술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죠. 대기업은 신형 전기차 기술을 위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동안 이런 업체들은 개조 전기차 관련 기술을 개발하면 관련 기술을 대기업이 돈을 내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이게 산업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국가적으로 개조 전기차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은 제규어 E타입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이걸 해리 왕자 부부가 직접 타고 로열 웨딩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각 주별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인프라 구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할 때도 지원을 해줍니다. 이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전기차가 느리다는 일본도 포함됩니다. 트럭, 버스, 택시 사업자 대상으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황금알 시장이라 불리는 이유가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 튜닝 산업 규모가 하나로 약 47조 7천억 정도였거든요. 이게 2028년에는 614조 5천억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무려 13배나 커지는 거죠.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려는 이유,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까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는 건데, 제일 큰 장점은 가성비입니다. 전기차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건 아무도 부정 못합니다. 기름값은 물론이고 엔진오일 같은 소모품도 교체할 일이 없잖아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해버리면 운영 비용이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개조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신형 전기차 가격 대비 개조 비용은 30에서 50%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선 탄소 절감 효과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에 우리 정부도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개조 타당성 평가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고요. 정부가 일단 결론을 내린 건 2030년까지 공공부문의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계획이 있다는 거죠. 국내 업체들도 미국이랑 다른 나라들처럼 전기차 플랫폼 설계 작업 키트화 상품, 내연기관차 엔진 제거 후 교체할 수 있는 구성품 개발 같은 걸 완료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규제 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처럼 지원도 충분하고 개발도 현실성 있게 한다면 상용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몇 년 후에는 노후 디젤차가 되는 소렌토, 카니발 이런 차들도 전기차로 개조해서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 특성을 보면 신차 출시 주기가 빠르기도 해서 일반 승용차에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술 상용화를 이뤄내면 일본처럼 회사 단위의 자동차들도 기술 적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노후 트럭이나 버스, 택배차 이런 차들을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전기차 플랫폼하고 비슷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트럭이나 승합차가 일반 승용차보다 개조하기도 좋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단점인데, 일단 가격이 신차를 사는 것보다 저렴한 건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안전성이죠. 사실 단점이라기보단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재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도 뾰족한 해결책을 못 내고 있습니다. 배터리셀을 연속으로 불타는 열폭주 현상 같은 게 대표적이고, 배터리팩 위치상 탑승자 공간부터 타버린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이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 검증이라든지 관련 법령 고민을 깊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라고 자유특구를 지정한 거니까요. 이거랑 이어지는 게 세 번째인데, 만약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 이겁니다. 사고가 나는 것까지는 지주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랑은 별개로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건 개조업체 책임인지 개조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배터리 지주사 책임인지, 만약 미국처럼 키트 상품으로 제공한다면 개조를 직접 한 운전자 책임인지, 이게 가장 논란일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게, 이미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매되는 전기차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이오닉5나 볼트 EV 같은 차들이요. 이런 차들도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차 회사 잘못인지 배터리 회사 잘못인지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겁니다. 특히 이런 차들이 리스크가 큰 이유가 후나 전기차 화재 기억나세요? 이때 리콜된 차만 8만 대가 넘습니다. 현대차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로 리콜을 결정했는데, 이 당시 배터리 문제를 지적받은 LG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리콜 비용만 1조 원에 달했거든요. 이 당시 LG 입장은 뭐였냐면, 국토부 발표대로 재현 실험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대차가 급속 충전 로직을 잘못 적용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국토부는 LG가 발화 원인을 인정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큰 기업과 정부 기관 사이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는데, 작은 업체가 하는 걸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냐 이겁니다. 결국은 관련 법령 같은 게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는 이상 상용화에는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나라에 뒤처지는 게 되는 거라서 정부 차원의 논의도 치열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명확해지면 책임의 주체도 분명해지니까 아무래도 개발과 상품 제공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지금 여론상으로 이런 장점과 단점들이 치열하게 충돌 중입니다. 오늘은 저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사업, 상용화하는 게 좋은 걸까요? 이걸 주제로 댓글창에서 토론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